자, 여기 네 가지가 바로 뭐의 특성이겠어? 웨이브의 공통적인 특성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될 거야. 뭐를? 빛이란 놈도 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라는 거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wave vs particle, 호이겐스 particle and difference. 그래서 24-1인데 이건 사실은 이미 했던 거야. 이미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그냥 살짝만 보자. wave vs 그 다음에 particle, 호이겐스의 원리. 디프렉션. 자, 호이겐스의 원리는 뭐였냐면 어떤 돌멩이를 퐁 던져서 얘가 웨이브가 하나가 동그랗게 생기면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어떻다 그랬어? 하나의 소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퍼져나가? 동그라미처럼 얘도 이렇게, 얘도 하나의 이런 거를 만들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 어떤 게 남았어? 결과적으로 다시 이런 게 남았다라는 게 누구의 원리였어? 호이겐스의 원리였지, 그치? 맞나요? 그걸 통해서 뭐를 설명했었어? 디프렉션을 설명했었지, 그치? 그래서 디프렉션은 어떤 거 생각해 주는데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 틈 사이로 빛을 갖다 여기다가 쏴주거나 어떤 웨이브를 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야? 디프렉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치? 맞나? 결국은 빛이라는 것도 어떤 거란 거야? 웨이브일까 파티클일까 보니까 빛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봐서는 웨이브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지, 그치? 맞냐? 그치? 그 다음 것도 그냥 지나가고 우리는 또 하나의 특성 24-3. 자, 이번에는 뭘 본 거냐면 인터페어런스를 본다. 누구냐면 0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일단 먼저 구조를 보자고. 왜냐하면 지금 빛이라는 게 웨이브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웨이브라면 이랬어야 돼! 라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실험을 구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막어. 근데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야. 막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막아. 틈 사이로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도 쭉 또 막아.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판인데 틈을 두 개를 준 거지, 이렇게. 됐냐? 거기서 이제 뒤에서 빛을 갖다가 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종류의 빛을 쫙 쏘줘. 그럼 나머지들은 다 걸리겠고, 여기서만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이 퍼져서 나가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퍼져나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뭘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이 뒤에다가. 스크린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은, 이 스크린에, 실험을 해봤더니만, 무늬가 생겼어. 스크린의 무늬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리는 거지. 가운데 밝은 색,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이 양쪽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결과물이지, 결과물.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밝은색, 여기는 어두운색. 어두워지다가. 그냥 딱 반반씩 되는 건 아니야. 아이고. 딱 반반씩 되는 건 아니고, 어디 있냐면, 가운데가 최고로 밝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다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또다시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가 반복이 되는 거지. 이런 패턴이 여기에 쫙 펼쳐지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가냐? 그래서 이 모습을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거가 있었냐면, 기억나지?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데가 뭐라 그랬어? Constructive Interference니까 훨씬 더 얘가 플럭추에이션이 큰데, 이런 데가 어떤데? 작은데, 디스트럭티브한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또는 스피커를 갖다가 어떻게 틀어놨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들. 맞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게 들리는데 작게 들리는데 이렇게 잡아서 스치기지. 빛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 밝은데 어두운 데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룰처럼 어떤 룰을 맞아떨어지면 이 둘 다 어떤 룰을 썼었냐면 D1 D2가 얼마가 되면 M 람다가 되면 이게 바로 컨스트럭티브고, 이게 M 람다 플러스 2분의 1 람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 했어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상황도 요거를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빛이라는 건 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웨이브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여기가 가장 밝은 데니까 여기가 센트럴 맥시멈이라는 데야. 가장 밝은 데. 즉 우리 빛에서는 밝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뭘 뜻하는 걸까? 그 지점은 빛이 요동을 많이 쳐주는데, 즉 Constructive Interference라는 얘기고, 어둡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Destructive Interference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점을 하나를 잡는 거야. 어디?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았는데, 여기가 밝은 문이더라 라는 거지. 알겠냐? 그럼 그 지점은 무슨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벌어지는 거지, 그치? 맞냐? 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똑같이 D1, D2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D1, D2. 그런데 여기 그림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서 요 지점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볼까? 여기는 끼케의 이 간격은 1 또는 2cm 정도밖에 안 돼. 반면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떨까? 이 길이는 대략 한 1.5m, 2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점은
여기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어떤 위치로 나가겠지만은 평행선이라고 생각해도 어때? 거의 무방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얼마큼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가는 선이 되겠지, 그치? 도달하면 똑같은 라인으로 도달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요 틈 사이가 D라면은 요만큼은 여기가 세타. 왜?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거든. 이 각도는 얘나 큰 차이가 있니 없니?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로 잡아버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 D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우리는 이제부터 얘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야? D 사인 세타. 이게 뭐냐면 슬릿 사이 간격이야. 알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결과물이긴 한데 이렇게 된 상태. 그럼 얘가 뭐가 됐어? 밝은 무늬가 나오더라고. 어때? 맞네.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서부터 했던 M 람다가 됐을 때 밝은 무늬가 됐어. 맞지, 그치? 맞아?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컨스트럭티브잖아. 그 다음에 얘가 M 람다 플러스 2분의 1 람다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무늬가 나와?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거야. 어두운 거. 그러니까 이거 맞네가 된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지. 이놈이 그런 놈이 맞네. 웨이브란 놈이 맞네. 라고 이제 신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놈을 싹 보니까 꼭 뭐 같아? 이게 검어졌다 밝아졌다 검어졌다 밝아졌다 검어졌다 밝았다 검어졌다 밝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웨이브랑 굉장히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인텐시티라고 그래. 그 녀석의 얼마큼의 밝긴지. 그래서 인텐시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제일 밝고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가운데서부터 다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식의 모양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인텐시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요 사이와 요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한번 조정이 가능한가? 사이 간격 조정 가능.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사이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가 m이 얼마일 때냐면 이 센트럴 맥시멈은 m이 제로일 때를 뜻해. m이 제로일 때. 그럼 그 다음은 m이 얼마일 때야? 1이겠지, 그치? 맞냐?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준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자, 얘가 여기서 가는 게 이렇게 부채꼴처럼 막 펼쳐지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 세타는 각도가 나와봐야 15도 안팎이야. 작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15도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게다가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첫 번째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뭐였어요? 이 길이를 L로 넣는다면 여기가 L. 여기는
y가 되는 거야. 알 수 있겠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L분의 y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최종 그걸 갖다 어디다 넣어주면 돼? 밝은 무늬 하나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즉 d sin 세타는 대략적으로 d 탄젠트 세타 대략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d L분의 y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몇 나온다? 하나짜리잖아. 우리 간격을 물어본 거니까 첫 번째에서 0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얼마? 람다. 그래서 최종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y. y가 바로 뭐냐면 무늬 사이 간격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 간격은 똑같을 테고 이 간격도 똑같은 거니까. 왜? 웨이브니까. 간격은 똑같지. 무늬의 간격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람다 L over D. 그러니까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람다 값을 변하거나 즉 파장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치? 빛의 파장. 또는 L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세 번째 뭐?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냐? 근데 여기 히든이 하나 있어. 빛이다 보니까 C 이퀄 뭐가 돼? 람다 F가 되지, 그치? 그럼 람다를 변화시키면 사실은 모두 변화시켰다고 얘기한 거는 프리퀀시도 변화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같겠지, 그치? 맞냐? 그래서 히든은 바로 뭐야? F를 크게 하면 Y는 작아진다. 이게 히든. 이렇게 넘어야 돼. 이렇게. 됐어? 자, 우리 요거 하고 요거는 책을 그렇게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야 돼. 44에서 44까지 한번 내용을 읽어. 우리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실은 빛뿐만 아니라 이제 빛이라는 걸 통칭 전자기파지. 이 중에서 아주 작은 양이야. 작은 양이 이게 바로 뭐니? 비저블 라이트 계열이야.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어? 확대시키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이렇게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그때만 했으면 돼. 보라색 밖에 있으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그 다음에 엑스 레이, 그 다음에 감마 레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밖에 있으니까 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 밖에 있는 거 뭘까?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거 라디오 웨이브. 이렇게 있는 거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빛이 오는 거는 이런 놈들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짬뽕이잖아. 그래서 뭘로 나타나? 화이트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놈들이 다 합쳐서 화이트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이트라는 놈을 갖다가 실체를 보기를 원해. 벗겨버릴 것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만들 것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을 봤더니만 가장 쉬운 게 뭐야? 프리즘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하얀 빛이 띠용 오면은 여기서 휘지, 그치? 휘면서 좀 더 휘게 만들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 현상을 디스퍼전. 우리나라 말로는 분산이야, 분산. 퍼져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누구만의 특징일까? 당연히 빛만의 특징이 돼요. 왜? 빛만 이런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냥.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왜 생길까지? 왜 생길까? 고민하고 보니까 우리 이미 빛만의 특징, 빛은 짬뽕. 일단 이게 첫 번째 짬뽕,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n 이거 인덱스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놈이었지, 그치? 맞나? 그 n 값이 프리퀀시가 어떤 값이 주어지면 그 값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맞냐? 그래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약간씩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안 변해. 보라색은 제일 심하게 변하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는 뭐 빨주, 노초, 파란보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뭐냐면 이게 꺾이겠네. 그래서 여기가 얘는 뭘로 잡은 거야? 웨이브랭스로 잡았구나. 람다 값을 잡았어. 왜냐면 F가 정해지면 람다도 정해지는 값이지, 그치? 맞냐? 그리고 여기를 N 값으로 잡았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리야. 그러면 유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물이야. 그럼 물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유리 중에서 석회유리야. 그럼 보통 이렇게 이게 N값이 어때? 크게 차이가 나지, 그치? 뭐 1.0, 2.0, 2.4, 2.5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안타깝지만은 이 빨간색과 보라색에서도 이게 요 계열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약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 빨간색이 어때? 제일 작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얘가 N값이 어떻게 돼? 제일 커지지, 그치?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결과는 뭐냐면 빨강이 제일 덜 핀다. 즉 N값이 제일 작다가 되는 거지. 작으니까 이쪽 밑으로. 보라색이 제일 큰 값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또 있어? 무지개도 이 퍼지는 원리지, 그치? 물방울은 동그란데 얘가 휘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휘는 게 누구겠어? 보라색. 그다음 제일 덜 휘는 게 빨간색. 알겠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근데 더블 레인보우만 있잖아요. 더블 레인보우? 무지개가 이중에서 있고 그건 어떤 걸리에요? 나도 몰라. 묻지 마. 모르는 거 어떡해.
그 다음에 이거는 개념만 좀 알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을 좀 봐야 되는데 24-5 Diffraction by a single slit wall disk. 슬리드 월 디스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면 돼.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이나 보면은 왼쪽에 그림 보면 어때? 하얀 점 하나 보이지, 그지? 맞나? 네. 응. 그게 왜 생길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간단해.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 디스크. 그러면서 여기서 빛을 쫙 쏴주면 어떻게 되냐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와서 여기다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데 보통은 여기를 통과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통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일단 검은색 그림자가 생기는 건 맞아. 검은색 그림자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나? 그러다 보면 요 가운데 한 점만큼 뭐가 생기냐면 하얀 점이 생긴단 말이야. 뭐 때문에? 얘랑 만나는 constructive interference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diffraction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이 지점에서는 거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다 합쳐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뭐야? interference가 일어나는 거겠지. 맞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몇 개가 반복이 된다. 알겠어? 그 그림이 바로 A번 그림, B번 그림, C번 그림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아까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 아까랑 굉장히 유사해.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프를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일단 그래프 먼저. 우리 아까는 더블 슬릿에서는 어땠어? 밝은 게 이렇게 되면 어때? 이 간격이 일정하지, 그치? 어떠니? 일정하잖아. 근데 싱글 슬릿에서는 그거 봐봐. 그림 봐봐. 그림 하나 보면 오른쪽 위에 그림. 인텐시티 그림 봐봐. 어떻게 돼 있어? 두 배지, 두 배.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커. 그러면서 다시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게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기 반의 간격이랑 어떤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동일한 거야. 여기 하나 일단 차이점이야. 알겠냐?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 이거는 학교에서 안 할 것이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iffraction grating이라고 나와. 24-6. 자, 우리 더블 슬릿 배웠지? 얘는 멀티플 슬릿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보이냐? 네. 따다다다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 그 밑에 어떤 그림이냐면 24-25 그림 봐봐. m = 0, m = 1, m = 2. 근데 A번 그림은 2 슬릿.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컷했던 더블 슬릿의 개념이야. 맞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6 슬릿이래. 6 슬릿이 6개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 몇 마디마다 반복되는지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마다 반복이 되지, 그치? 네. 그러냐, 안 그러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기 분양을 저희가 어떻게 응? 보면 좀 많이 봤다. 확장형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빛이라는 건 되게 미묘하게 쭉 연속성이 돼 있지, 그치? 연속성. 근데 더블 슬릿을 하면은 그냥 밝다 어둡다 밖에 없어. 근데 이게 슬릿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냐면 내가 무슨 색깔의 빛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왜? 그 해당 상황에 있는 빛만 어떻게 돼 있어? 뾰족하게 튀쳐나오잖아. 여기 있는 그림처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더블 슬릿의 확장형이긴 한데 더블 슬릿이 그냥 밝고 어둡고 정도만 볼 수 있다면 얘는 어떤 것까지? 프리퀀시 또는 웨이브랭스 또는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됐냐? 응?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야 돼. 어디까지 읽으면 되냐면 24-7까지 한번 읽어줘. 그러면 오늘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4-8 Interference by Thin Film CH 28 28-8 여기 챕터 23도요. 맞았어. Interference by thin film이다. 자, 먼저 보자. thin film. 자,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뭐 그 전날 비가 왔어. 그런데 이제 주유소를 딱 가다 보면은 주유소에서는 뭐가 흘러나와? 기름이 조금 흘러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물을 딱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면 물이 어떻게 돼? 물 안에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서 보이지, 그치? 그치? 무지개 같은 게 보이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왜 비누 거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딱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도 뭐가 보여? 무지개가 살짝살짝 보이지, 그치? 그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막이 일으키는 현상이거든. 얇은 막. 왜냐면, 물 위에는 뭐가 있어? 기름이 동동 떠있지, 그치? 또는, 이렇게 거품같이럼 동그란 거품이 있었다가, 이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동그란 거품이 있는 건 뭐야? 그것도 공기, 그 다음에 거품, 다시 어때? 공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이 또 하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인터피어런스라는 얘기지. 인터피어런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두 개의 광선이 서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뭐가 있었어? constructive, 그 다음에 destructive. 이 두 가지가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야? 밝거나 어둡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보라색, 빨주노초 파랗고 보라색 그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빛이라는 놈은 여러 개의 색깔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그 기름 흐른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가 만약에 노란색 불빛만 와서 걔를 쬐다. 그럼 어떻게 될까? 노란색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요 정도밖에 안 나타나. 빨간색 불빛이었으면 우리가 비치는 빛이 빨간색이 어두워졌다 검어졌다 어두워졌다 검어졌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빨주 노초 파란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르거든. 약간씩 우리가 배웠다시피 디스퍼션에서 배웠다시피 얘네들은 파장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약간씩 틀리거든.
맞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가 여러 번 나타날 거야. 보라 그 무지개처럼 딱 하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막 속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했다가 살짝 됐다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몇 개가 보이게 될 거야. 맞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터피어런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 인터피어런스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구조부터 보자. 구조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이쯤 우리가 막이 생겼다 그러고 여기에서 눈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빛이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어떤 거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직각에 거의 각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 각도가 있어봐야 몇 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릴 때에는 그렇게 그렸다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각도를 좀 심하게 줘볼게. 각도를 좀 심하게 주면 내가 보이는 눈에는 이렇게 갔다가 얘는 반사되는 게 하나가 분명히 들어와. 맞지? 왜? 서로 다른 매질소에서는 반사와 그 다음에 또 뭐?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일부분은 어떻게 돼? 이렇게 또다시 굴절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른 물질을 만났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일부분은 반사가 되겠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굴절돼서 또다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해도 돼. 왜? 요 막에 비해서 여기는 워낙에 두껍고 가는 동안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다 소모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반사돼서 오는 것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냐?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요 반사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반사되고 나서 얘는 어떻게 가겠어? 반사된 불빛. 얘랑 각도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두 개의 광선이 동시에 도달하는 거지, 그치?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때? 큰 차이가 직각으로 갔다 직각으로 오기 때문에 수직으로 갔다 수직으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동시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두 개의 빛이 동시에 이렇게 만나버린다고. 그럼 이 현상 속에서 뭐가 일어나지? 여기. 이게 바로 두 개가 만난 인터피어런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부분에서 뭐가? 리플렉션.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리플렉션이 벌어지는 거지, 그치? 맞냐?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의 우리 인터페런스니까 얘가 컨스트럭티브한지 디스트럭티브한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 컨스트럭티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건은 어떻게 됐어? D1 마이너스 D2가 M 람다가 되면 컨스트럭티브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때? 똑같지, 그치? 그러면 요게 바로 뭐야? 이거 차이 아니겠어? 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 여기 두께를 갖다가 우리 L이라고 나올까? L 이 두께를 L이라고 놓으면 결국은 이 L이 얼마가 되면 M 람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컨스트럭티브의 조건이 성립되겠네. 맞나?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쓰자니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는 거야. 왜 걸리는가 봤더니만은 자,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공기 중이라고 그런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기름, 여기가 물 이렇게 쳐보자. 공기, 기름, 물. 그러면은 여기서 리플렉션 중에
공기에서부터 기름에서의 중 우리가 배운 게 있어. 뭐냐면 서로 단단한 물질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사가 돼. 요렇게 왔던 게 휙 뒤집히지,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기억날 거야.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이렇게 왔던 놈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나가지, 그치? 그래. 그러면 이 반사 중에서 얼마만큼의 2분의 1 람다는 공짜로 생긴다. 그래 안 그래? 위상 변화가 싹 일어나지, 그치?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컨스트럭티브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다가 2분의 1 람다를 더해줘야만 컨스트럭티브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그치? 맞냐? 그런데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컨스트럭티브인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뭐냐 하면 여기서도 어때? 기름과 물의 관계를 봐야겠지. 맞나?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기름과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써놓을까? 요거 가면서 플러스 2분의 1 람다가 생겼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 기름과 물 중에서 누가 더 단단해야 돼? 물이 더 단단하면 여기서도 뭐가 생겨? 2분의 1 람다가 생겨버리지. 그러면은 2분의 1 람다가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공짜로 생겼으니까 우리가 굳이 2분의 1 람다를 할 필요가 있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n 값이 이 조건은 뭐냐면 n 값, 이 n이 바로 뭐야? 얘가 얼마큼 더 단단한지 빽빽한지의 의미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만 기름이 더 단단한 물질이고 물은 헐렁헐렁한 물질이 돼야지만이 뭐의 변화가 없어. 이런 식의 변화가 없지, 그치? 맞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보자. 얘는 공짜로 생기는데 기름에서 물로의 리플렉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냐면 n이 n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오일이 더 크다. 그러면은 뭐가 생겨? 체인지가 없어. 맞지? 그게 어떤 경우야?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n 오일, n 워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생겨? 2분의 1 람다의 변화가 생기지, 그치? 맞냐? 그러면 이 변화와 이 변화가 서로 어떻게 돼? 퉁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름이 더 작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퉁쳐서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써버릴 수 있는 거고. 맞나? 얘가 만약에 오일이 더 센 놈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상 변화가 없지, 그치? 페이스 체인지가 없으니까 2분의 1 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든 메이크업 해줘야 되니까 얘가 2분의 1 체인지를 더 먹어줘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알겠냐? 요거 의외로 두 가지 경우를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컨스트럭티브야. 그럼 디스트럭티브는 이거에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경우,
요 첫 번째는 공기에서 기름으로 가는 것까지는 다 좋아. 그래서 요거 생긴다는 게 일단 핵심. 근데 기름에서 물로의 리플렉션 중에는 체인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쪽에서는 이거, 안 생기는 쪽에서는, 아니, 안 생기는 쪽에서는 이게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야. 맞나? 이게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잘못 쓰긴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 써도 돼. 디스트럭티브 써줘도 돼. 어? 디스트럭티브 여기다 써줘도 된다고. 똑같이. 조건 써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 근데 여기서 제가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 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이런 식의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L 값이 어떻게 돼? 조금씩 변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걔가 얼룩하게 보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만약 이제 이걸 실험했던 게 있어. 뭐냐면 두께가 얘가 일정하게 변한다. 뉴턴리안 링이 있어. 두께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동그라미인데 이게 유리야, 유리.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또 유리판이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빛이 여기 들어와서 튕겨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튕겨서 나가거든. 그래서 얘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두께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앞에 거는 우리 기름막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보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렇지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검은색, 밝은색, 다시 검은색, 밝은색, 검은색, 밝은색, 다시 이럴 때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검은 링이.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한 걸 보니까 검다, 그 다음에 밝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치? 맞나?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줬어. 여기다가 유리를 이번엔 이런 식으로 꼈단 말이야. 이 유리야. 그럼 얘가 들어갔다가 반사되고, 그지? 여기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서 반사를 되거든? 그냥 모습만 보면 돼. 얘도 어떻게 되니? 이쪽에서부터 사실은 두께가 틀려지는 꼴이지, 그치? 두께가 틀려지는 꼴이야.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게, 이 두께랑 이 두께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어때? 두께가. 각도가 틀려지니까. 유리를 지나가는 양이 서로 틀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유리를 지나가는 양이 틀려지는 거야, 얘는. 각도가 있다 보니까. 맞나? 그래서 얘를 갖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이쪽이 두껍고 점점 얇아지는 거라냐.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밝고, 검고, 밝고, 검고, 밝고,
이게 만약에 흑백이나 이런 식으로 밝고 검고가 아니라 컬러풀한 거, 우리가 화이트 라이트 같은 걸 줬으면 여기가 어떻게 됐대? 빨주노 초 파남보, 빨주노 초 파남보, 빨주노 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이게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thin film에 의한 인터페런스 정도.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턴이라는 사람도 뭘 관심을 가졌던 거야. 이런 광학, 빛의 웨이브적인 특성에도 많이 관심을 가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생각해낸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폴라리제이션이다. 폴라리제이션 24-10. 뭐야? 까만색이 아니구나. 자, 이 폴라리제이션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현상이냐면 웨이브가 두 종류가 있었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 또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폴라리제이션은 어떠한 거냐면 횡파, 즉 트랜스버스 웨이브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봤더니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오는 놈을 이런 틈에다가 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통과를 할 거야. 그지? 근데 위아래 이렇게 오는 놈을 갖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면 위아래로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얘는 줄이 이렇게 올 거야. 그래? 위아래로 진동을 못 하잖아. 네. 얘는 진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줬고. 맞나? 네. 이게 바로 폴라라이즈.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빛이란 놈을 보자. 빛이란 놈은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면 뭐냐면, 진동을 하되 얘는 뭐가 진동을 하는 거냐면 자기장이 진동을 해.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건 뭐야? 어떤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었지. 전기 안 배웠지 참. 제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기장과 그다음에 이게 마그네틱 필드. 이게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동한단 말이야, 위아래로. 그러면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정면의 빛을 갖다가 보자. 정면에서 빛이 온다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되, 얘는 진동을 아래로 진동하는 놈도 있고, 옆으로 진동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놈도 있고. 어떻게 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로피움, 이렇게 그런 놈이 이렇게 오는 거야. 즉 이렇게 오면서 얘는 어떤 놈은 이렇게 진동, 어떤 놈은 이렇게 진동, 어떤 놈은 이렇게 진동, 어떤 놈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맞나? 그런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어떤 놈만 오는 거야?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뚫린 데를 통과시키면 어때? 폴라라이트지 뭐. 왜? 위아래로 진동하는 놈만 이제 살아남은 거야.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근데 이번엔 양옆으로밖에 없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를 못하니까 얘는 빛이라거나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렇지. 저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쉴 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안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잘 쪼개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안 보이느냐, 얼만큼이나 안 보이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놈 플러스, 만약에, 약간 비스듬하게 자른 놈. 이렇게 와도 사실은, 라이트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 뭐냐 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놈에 우리가, 빛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인텐시티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한 놈의 인텐시티를 I 제로다 라고 놓는다면, 이때 통과되는 걸 우리가 I라고 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가능하냐면 I는 I0 그냥은 아니고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90도가 됐을 경우 즉 완전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약간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다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보여. 알겠냐?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런 빛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이그젠플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달릴 때 예전에는 빛이 이렇게 오면은 되게 힘들거든. 요새 뭐 썬팅 막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썬팅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랬어. 그래서 뭐를 했냐면 여기 안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끼는 게 있어. 노란색으로 끼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딱 끼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광안경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평광안경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빛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빛만 통과를 시키는 거야. 위아래면 위아래, 양옆이면 양옆.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빛은 얼만큼이 되겠어? 양이 확 줄겠지, 그치? 네. 대신에 사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양이 적게 들어와서 나에게 그 인텐시티가 약해질 따름이지 사물을 구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딱 끼게 된다. 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리플렉션도 그 역할을 해. 뭐냐 하면 우리가 봐봐라. 태양빛을 직접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거울에서 어떤 불빛이 있어. 태양빛을 직접 보기 좀 힘드니까 전구 같은 게 있어. 전구 같은 게 있어서 반사돼서 나한테 보는 빛과 거울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전구를 본 거랑은 어떨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해. 왜? 거울로 보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왜 그럴까? 얘는 오는 도중에 반사를 통해서 반사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지니게 돼. 한 방향만 우리가 튕겨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한 방향만 우리한테 튕겨서 보이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통하고 나면은 그게 바로 평광을 시킨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와.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어떨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직접 본 그림이 되면 얘는 반사를, 그러니까 한번 튕겨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봐봐. 얘가 이만한 빛이 오지만은 반사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면 어떠니? 위아래는 어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져 있지, 그치? 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는 오면서 어떻게 돼?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튕기면서. 이쪽으로 모든 걸 다 튕길 수는 없거든. 왜냐면 반사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지 않고 사실은 없어져야지 정상이지만 그렇게까지 없어질 정도까지는 안 되고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게 된다고. 여기 튕길 수 있는 게 이만큼. 네.
그럼 리프렉션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리플렉션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효과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양을 못 보더라도 물에 비친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아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뭐야? 거울의 효과가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보이게끔 해주는 건데 그래도 거울이 모든 걸 다 보여주냐? 그렇지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형상이나 이런 건 다 볼 수 있어. 튕겨서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는 것만큼 명확하진 않은 이유가 왜? 모든 정보가 다 담긴 인텐시티가 오는 게 아니라 인텐시티가 줄어서 올 거야. 이해 가냐? 네. 거기까지 정리하면 빛이 끝이 났어.